이어지는 소식은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만나보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공연 소식 전시회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공연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독주악기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독주악기라고 하면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이런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요. 이 악기들 중에 오늘 만나보실 악기는 고음역의 음역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 악기의 소식입니다. 어떤 연주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도예 장인의 손짓 하나에 그 모양을 달리하는 도자기처럼 연주자가 한음한음 빚어내 만드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작품이 되겠죠. 오늘은 오롯이 바이올리니스트 양승돈의 작품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도립경악단 지휘자 양승돈입니다. 제가 그 지휘자이기 이전에 이미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제 음악의 어떤 기본은 바이올린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던 그 독주회를 올해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곡만 갖고서 한번 독주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수많은 악기들 앞에서 지휘봉을 잡고 늘 관객에게는 등을 보였던 지휘자가 아닌 이번엔 바이올리니스트 양승돈으로서 관객과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 궁금해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일단 그에게 바이올린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말에 그 진천에서 청주로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청도 교대 부속 초등학교죠, 지금.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 현악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하는 그 여학생들, 남학생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은 진짜 천사 같아 보였어요, 다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진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고 그렇게 아주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망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걸 꼭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음악을 하면서. 그래서 6학년 때 좀 아버지를 쫄르고 부모님들을 쫄라가지고 악기를 하나 선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됐죠. 제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바이올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바이올린을 연습 한번 하고 악기를 닦으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그러니까 제 삶이 그냥 바이올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독주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아마 그의 바이올린 인생 50년, 그 일부를 엿보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주자에게도 관객에게도 설레는 이 무대를 어떤 작품으로 채워뒀을까요? 이번에 이제 연주할 곡이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죠. 그래서 작품 번호 377번, 또 378번, 그리고 380번 그렇게 세 곡에다가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엣곡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바이올린과 첼로로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377번, 378번, 380번은 모차르트가 한참 전성기 때, 그러니까 24세, 25세 그때쯤 쓴 곡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 소나타들도 그 전까지는 피아노가 위주가 되고 바이올린은 오히려 반주를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소나타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요쯤부터는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동등한 관계, 오히려 바이올린이 피아노를 리드를 해나가는 그런 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연주자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비로소 음악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화플러스의 공연 미리 보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복잡한 다른 것들은 모두 지워지고 나와 집중하는 대상만 남아있는 것 같곤 하지요. 방금 미리 보기에서 그런 감상을 느끼진 않으셨는지요? 그 감상을 본 무대에서 이어가시길 누구보다 양승돈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천재 작곡자고 천재 음악가였었는데 과연 이분이 바이올린 소나타는 어떻게 써놨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는지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관객들도 그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냥 단순히 좋다 뭐 아주 가볍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속에 숨어있는 내면에 숨어있는 그런 음악 언어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오로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에 집중하고 또 빠져들 수 있는 공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양승돈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보기에 네.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바이올린 소리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계속 지휘자님 이렇게 부르다가 네. 악기를 하셨었군요. 몰랐었거든요.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였다는 거 제가 지금 알았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 시간에 여럿이서 함께하는 단체를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엔 또 독주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문화플러스에서 만났던 바이올린은 네. 항상 오케스트라와 함께 만나보셨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부터 이야기를 얘기해 보자면 오케스트라에서 만나는 바이올린은 악기 군, 그루핑이 되어 있어서 보통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한 악보를 보면서 두 명의 연주자들이 보통 바이올린 연주자가 같이 짝꿍처럼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꿍처럼 한 악보를 보는 두 명의 연주자를 한 풀트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함께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웅장한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그럼 독주에서의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만나보자면 보통 우리가 독주회라고 하면 그 악기만의 특징을 정말 고스란히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작품을 작곡하는 그 작곡자 자체가 이 악기의 음역이나 표현력이나 특성, 톤적인 매력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분들을 정말 고려하고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작품이다 보니까 오케스트라에서 만나는 바이올린 그리고 독주회에서 만나는 바이올린 독주회는 그 악기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구성으로 된 음악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악기 하나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독주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린의 매력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어떤 악기인지 바이올린에 대해서 플러스를 좀 해주시죠. 네, 플러스.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올린 하면 크게 몇 가지 악기 특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음역인데요. 바이올린이 보통 한 35.5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작은 악기임에도 4옥타브의 음역을 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고음역에서는 가장 높은 고음을 낼 수 있는 현악기이다 보니 표현력이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활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활을 사용한다는 것은 줄에 활을 대고 긋는데 그 활을 그을 때의 빠르기, 속도, 그리고 싣는 활에 실어주는 무게감 네. 이런 테크닉들로 정말 다양한 음색과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또 특징 한 가지가 지속음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활을 쓴다는 건 만약에 노래를 해보시면 호흡이 다 하면 우리가 내고 있던 음이 노래가 딱 끊기게 되잖아요. 네. 근데 활을 쓴다는 것은 활을 연주하는 그 테크닉에 따라서 한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과 같은 아름다운 선율도 표현할 수 있고요. 정말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바이올린이 현악기에서 왜 독주악기 중에 특히 더 많이 손꼽히고 또 대표로 연주되는지
아실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네. 제가 아는 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서 누가 이제 바이올린 네. 얘기하면 꼭 이렇게 빠지지 않고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번에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바이올린 작품에 대해서도 네. 플러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이제 바이올린까지만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걸로. 거기까지인 걸로. 거기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올린의 악기 특징들은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살펴보자면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이번 연주회에서 선택이 돼서 이번 독주에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작품들을 들려주겠다. 딱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7살 때부터 바이올린 소나타를 처음 작곡했다고 해요. 정말 천재 소리를 듣는 작곡자인데요. 그 짧은 시기에도 바이올린 작품만 해도 소나타나 이런 작품들이 40여 곡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 중에 요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하는 작품 넘버 377, 78, 380번 이렇게 세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래 비올라와 함께하는 작품인데 이번 연주회에서는 첼로 그리고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연주를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 듀엣 작품이 작품 423번도 프로그램에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차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연주가 될 것 같고요. 바이올린의 그 소리와 함께 다른 악기들의 하모니까지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연주회가 기대됩니다. 네. 네. 정말 바이올린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 평생을 함께 해오셨고 더욱이 계속해서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고 전달되는 느낌이 참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뭐 이런 단어를 쓰긴 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50년을 해오셨다고 말씀을 영상 중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들려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금 부탁을 이야기하시니까 양승돈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왜 한국에 있는 아니면 외국 연주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외국 연주자들 봤더니 70세, 80세까지도 독주 연주를 계속 하는 분들이 맞아요. 계신데 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91년도에 귀국 독주회를 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빼지 않고 독주회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10년 전부터는 이 독주회의 반주를 그 양승돈 연주자의 딸인 피아니스트 양고은희 씨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무대에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음악으로 무대를 꾸미고 있는 건데요. 그 가슴 따뜻한 호흡들이 얼마나 또 멋진 무대의 음악으로 드러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70세, 80세까지 더욱 멋진 음악들을 함께 들려주시기를 응원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연주를 한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한결같음이 참 그게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언가 성실함도 필요하고 꾸준함도 필요한데 네.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힘이 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공연 정보를 좀 안내해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8일 저녁 7시 30분에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이루어지니까 함께 많이 또 가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독주회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올린. 자, 네. 이제 공연 소식, 연주 소식에 이어서요. 전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민 아트센터로 가겠습니다. 네. 우민아트센터는 지역 미술계와 한국 현대 미술의 의미 있는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전시를 이어온다가 있는데요. 이를 중간 점검하는 전시가 우민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민보고는 우민아트센터의 소장품 보고전으로 한국 미술계에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총 8명의 작가의 회화 및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은평 뉴타운 재개발 과정을 포착한 강홍 작가의 사라지다 시리즈와 임선희 작가의 사진 작업, 이상홍 작가의 드로잉, 노은주, 홍수연, 황세준, 공성훈 작가의 회화 작업을 선보이고요. 일상 사물과 맺는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의 불평등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고길숙 작가의 영상 작업이 함께 상영됩니다. 8명의 작가 모두 작품의 형태나 기법은 다르지만은 일상의 사물이나 풍경, 형상들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의 파괴다 재개발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한 강홍구 작가와 노은주 작가의 작품에서도 이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강홍 작가의 작업은 재개발로 터를 잃고 배회하는 유기견의 모습을 포착해 도시개발의 폭력성을 드러내었다면, 또 노은주 작가의 작업은 건물 형태의 모형과 또 한때 건축물의 구성 요소였던 잔해들을 캠퍼스 위에 나열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생산과 소멸의 과정이 반복되는 현대의 도시 풍경을 정물화로 구현한 작업으로서 두 작품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관람하시면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지나쳤던 또 다른 시선을 마주하는 건 언제나 신선하게 다가오는 법이죠. 이를 느낄 수 있는 우민아트센터의 2020 우민보고 전시는 3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우민아트센터는 청주시청 근처에 있는 미술관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소장품전은요, 어떤 그 미술관의 성격, 바라보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민보고를 통해서 우민아트센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것 같네요. 네, 우민아트센터에는 카페도 있는데요. 네. 카페의 이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 여기서도 이제 작품 전시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박서연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회 함께 보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문화 감성을 플러스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휴일 어떤 공연과 전시 소식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김종화 작가의 테크니컬 뷰티 네이션 전시가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로비에서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 첫 번째 홍범 작가의 숨의 숲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가기 전에 만나보세요. 충북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보도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충북사진기자회 보도사진전을 청주예술의 전당 소2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이곳에 가면 드라마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충주로 로맨틱한 여행 떠나보실까요? 포슬포슬 부드럽고 따뜻한 두부로 만든 북한 요리 강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동네를 지키는 청소년 청소 골목대장, 전국 최초로 충주에서 생겼답니다. 충북 오늘을 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7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빙상에서 8분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박하은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충북이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9위 예상했었는데 4위, 네. 4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힘 보태주시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